참 슬프죠. 예. 그죠? 그런데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군에서 공로를 세운 사람들이 제대 만기 제대가 예. 장교들 예. 만기를 마치고 제대가 됐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아주 찬밥 신세가 돼서 어려움을 겪는다면서요. 예. 그래서 이 김정은이 2월 21일 날에 직접 2월 21일인 게 아니라 얘는 노병입니까? 예. 예. 2월 2일 날에 직접 지시를 내린 거 있습니다. 예. 올해 2월 2일에 예. 이 전쟁 노병들을 잘 대해주라. 전쟁 노병들을 전쟁 노병은 다 죽었잖아 이제. 아니 6.25 참전자리가 있어요. 6.25 항일 발사는 내가 다 죽은 이게 거고. 지금 6.25 참전한 우리 아버지가 노병들인데 80세 넘었는데 다 죽었죠 이제. 전쟁 노병들도 이렇게 먹지 못해 아예 빼빼 여였습니다. 근데 이런 전쟁 노병들 옛날 사진 아니에요?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이게 사진이죠. 2014년도인가 이 노병대를 할 때 사진입니다. 그래요? 예, 그 북한에 유명한 일화가 있거든요. 이 전쟁 노병이 한 명이 지나갔는데 그 외국인이 가서 사진을 찍으면서 막 가다가 아, 노병들이 이렇게 오래 계신다고, 오래 앉아 계신다고. 그러니까 그 통역원이 말하는 게 우리 당에서 장군님께서 잘 돌봐주셔서 우리 전쟁 노병들이 다 무병장수를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 사진을 찍던 작가가 아, 그런 것 같다고. 저분들이 저렇게 몸이 빼빼 여인 걸 보니까 장군님이 다이어트도 아주 잘 시키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하니까 통역원이 말을 못했다. 네. 이게 북한에 떠도는 유머입니다. 그러니까 전쟁 노병이면 그래도 나름대로 북한에서 배급의 우선순위가 굉장히 높은 사람들인데 네. 현재 저런 분들한테도 식량 배급 제대로 안 되는 거 보면은 북한이 최근에 굉장히 힘들다. 체제가 현재 제재 때문에 견디기 힘들 정도로 현재 위기에 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2월 2일 그 지시는 뭔가 하면 그 군 고위 간부들, 그러니까 여기로 말하면 북한에선 장령급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장군이죠. 예, 장군급들이죠. 그런 분들이 이 퇴직하면 그 정말 북한도 고지식한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국가 공급이 좀 있으니까 뇌물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고스란히 군복무를 마친 한 그 장령이 그 고위 간부가 퇴직해서 뭐 아무것도 먹고 살 게 없는데 우선 퇴직하면 배급부터 잘립니다. 당장 먹을 게 없죠.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이 임산사업소, 이 산림보호원, 산림경비원으로 갔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산림도벌이라는 게 정말 심합니다. 주민들이 뗄감이 없으니까. 이 산림도벌을 하는 사람들은 다 도끼하고 낫을 들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근데 그걸 말리다가 그 도끼에 맞아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북한이 연료로 주로 쓰는 게 석탄 아니면 그 나무입니다. 네. 나무 이런 걸 이제 주로 떼고 사는데 석탄은 국가 공급이 안 되면은 뭐 장마당 가서 뭐 좀 살 수도 있고 하지만 많은 가정들이 대부분 다 돈도 없고 그러면 산에 가서 나무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게 국가에서는 원칙적으로 산에서 나무하는 건 불법입니다. 그러나 개인 입장에서는 나무만 떼자면 결에 얼어 죽어요. 얼어 죽으니까 굉장히 필사적입니다. 나무하는 데 있어서. 필사적이기 때문에 그 제대한 그 군 장군이 좀 뭘 모르는 거죠. 필사적인 사람한테 그걸 못하게 하면은 목숨을 내놓고 달려들거든요. 이렇게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도끼 들고 거긴 북한에다 도끼나 톱이나 뭐 이런 걸 들고 남하러 가니까 완전 흉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상상이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무를 이렇게 팬다는 걸 모르죠. 그러니까 지금 이 2월 2일 지시가 내려와서 이거 당에서도 다 학습을 하고 전 군중적으로 학습을 시킨대요. 군 공로자들 잘 군 도와주라고. 공로자들 그러니까 이제 상위 군인들이죠. 이런 상위 군인들이나 전쟁 노병들 이제처럼 군 고위급에 있다가 제대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돌보라 하고 지시가 내려왔는데 이 지시가 이자처럼 이 지시가 내려온 배경이 이제 그 사람이 죽은 것 때문에 지시가 내려왔다 이게 알려지면서 사람들이 다 코웃음을 치는 거죠. 아니 국가에서 도와야 될 걸 국가도 못 돕는 걸 어떻게 우리 개인들이 돕냐. 옛날부터 가난은 임금도 구제 못한다고 했다. 근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왜 구제해야 되냐. 그리고 오히려 주민들이 비난하는 게 비웃는 게 뭔가 하면
아니 그 사람이 그 뭐 상장가 뭔가 그렇게 해다가서 제대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수하에 숱한 병사들이 있었겠는데 그럼 여지껏 제대돼서 먹을 것도 안 마련해놨냐? 예. 살만한 자금을 안 축적해놨냐? 이게 바로 북한 그 주민들의 일반적인 이제 생각입니다. 네, 북한 사람들이 한 뭐 벌써 우리나라처럼 영강급 장교만 되면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착복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렇죠. 적어도 별이 1개, 2개 되면은 수십만 불에서 수백만 불을 벌써 챙기는 상태입니다. 어떤 네. 방식을 통해서도. 그렇죠. 근데 아마 그 장군 출신 그 사람은 아마 챙긴 게 없는가 봅니다. 네, 그럴 경우는 뭐 이제 제대한 이후에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 그래서- 분들을 보고 북한에서 얘기하는 게 또감지에 처매놔도 굶어 죽는다. 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 네. 예, 또감지에 갖다 놔도 떡함지가 뭡니까? 떡을 담은 이 아, 큰 그릇. 떡함지 옆에 가 있어도 또감지 네. 옆에 가 있어도 떡함지박 옆에 가 있어도 굶어 네. 죽는다. 또감지에다가 갖다 넣어놔. 매놔도 미안하도 거기도 이제 떡 먹으면 되는데 먹으면 되는데. 죽는다는 맞아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거짓이가 유도리가 없다는 네, 맞습니다. 그거를 그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나라가 이제 바로 부패 공화국이죠. 네, 저 말단부터 위까지 부패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부정부패가 아주 그냥 넘쳐나는 그런 사회입니다. 네, 그런데 그 지난주에 저 재밌었던 게 뭐냐면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북한의 이제 김정은이가 뭐 누구를 따라 하는지 모르겠는데 사방에 공사를 펼쳐놓지 않았습니까? 공사 그게 많이 네. 하고 있죠. 네. 엄청 많이 펼쳐놨는데 이게 지금 여기서 일하던 사람인데 도망을 가가지고 이게 일이 진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북한에 있는 건설자들이 김정은을 보고 좀 덜대가리라고 욕을 한다 그러는데 문 기자님 그게 뭐 어떻게 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자꾸 모으는 것보다 사람을 적게, 인원을 적게, 그러니까 사람이 많으면 아무래도 먹을 게 많이 축이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대로 먹이지도 못하면서 숫한 사람을 건설장에 동원해 놓고 괴롭히는 게 아니라 인원을 적게 축소하더라도 잘 먹여라. 네. 잘 먹이면 못 먹은 사람이 10명이 삽질을 하는 거하고 잘 먹은 사람이 한 사람이 삽질을 하는 게 다르다는 낫다. 거죠. 예. 아, 쟤는 그저 사람 동원할 줄밖에 모른다. 그래서 덜대가리라고 예. 그게 웃기는 게 북한이라고 웃기는 게 농촌에서 이제 모내기를 하거나 가을에 추수를 하거나 할 때 보면은 농민들은 뒷짐지고 있고 예. 도시에 있는 노동자들이 와서 맞아요. 모내기를 하고 맞습니다. 농민들은 감독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도농민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기껏 지도농민이죠. 지도농민. 지도농민. 지금 바로 건설장에도 사실 몇 명만 필요합니다. 예. 그런데 의무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은 가서 노동을 해야 되니까 예. 금요 노동이니 예. 뭐 토요 노동이니 가서 노동을 해야 되니까 아주 뭐 양복이 입던 녀석이 이제 작업복 갈아입고 와가지고 노동을 한다고 하는데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근데 예. 하루 노동하면 밥은 줘야 될 거 아니야. 예. 근데 밥 줄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일이 좀 안 되고 이제 벌어지겠는데 북한 경제가 정상이라면 그래도 밥을 줬는데 밥도 줄 방법이 없으니 앞으로 인원을 좀 줄이라. 이런 그런 얘기잖아요 지금. 예. 그런 얘기가 벌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북한 주민들이 지금 문재인 같은 사람도 대통령이 되는 세상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 뭐 이런 얘기도 막 한다 그러는데 요즘 북한은 그냥 제멋대로인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소리냐 하면 그 재밌는데. 북한에서 재밌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예, 이게 뭐예요? 뭐냐 하면 대개 중국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북한에 드나들면서 자꾸 이 소문을 퍼뜨리는 겁니다. 올해 김정은이 이렇게 앉아서 뭐 앞에 있는 그런 전광판을 보면서 신년사라는 걸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북한 사람들은 시진핑 흉내를 낸 거다. 예. 이 북한 사람들은 실제 시진핑이 앉아서 뭐 이 연설을 하는지 어쩌는지 모릅니다. 네. 근데 중국에 갔던 사람들이 그 올해 김정은이 척 앉아서 신년사를 하자마자 그 사람들이 저거 다 시진핑이 흉내를 낸 게다 해서 그게 굉장히 소문이 났다고 퍼져가지고. 합니다. 네. 예. 제가 이제는 신년사마저도 이거 중국을 따라한다고 잘한다. 네. 완전히 속국이라고 비난하는 거죠. 북한 사람들이 예. 그런데 이 문재인에 대한 자료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자료도 이 중국에 드나드는 사람들은 다 안다고 합니다. 네. 저 사람이 지어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함흥 출신이고 함흥에 문재인 대통령의 친척들이 아직 살아있다. 예. 있겠죠. 이런 소문까지 다 났다는 거죠. 그런 소문이 나니까 아니, 유튜브를 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요즘은 주민들이 그래서 모여 앉으면 문재인 얘기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 그 늙은이들이고 젊은이들이고 그 인기가 많네.
이게 뭔가 하면 북한도 이 남한에서 월북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월북 작가라든가 아니면 그렇죠. 남로당 출신, 그리고 의용군 출신 이렇게 많은데 북한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자식들이 좋은 대학에도 갈 수도 없고 간부로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으로 말하면 월남자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북한을 배신한 사람의 자손인데 북한을 배신한 사람의 자손이 그 대통령까지 됐다. 그 북한에서는 그 남한을 배신하고 올라간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당긴 게 아니라 그 자식들까지 다 이렇게 대대손손 억압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남한은 거꾸로 그런 사람들을 그 배신감 느끼겠네요. 그러니까 북한에는 이제 3계층, 52개 부류를 해서 핵심 계층, 뭐 기본 계층, 적대 계층 이렇게 나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6.25 때 월북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남로당 출신이나 의용군 출신이나 이게 뭐 다 나중에 올라갔지 않습니까? 아니면 자진 월북한 사람도 있고. 많죠. 이 전부 다 이게 적대 계층이 되는 겁니다. 왜? 그렇죠. 자본주의 물을 먹었다. 맞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항상 감시 대상이고 뭐 당원도 되기 좀 힘들고 출세하기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은 현재 문재인 대통령은 함흥 출신에서 월남한 사람이다. 그러면 남조선에서도 그 사람을 핍박받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근데 핍박받지 않고 대통령까지 됐는데 자기들도 그런 세상에 좀 살고 싶다. 좀 민주화되고 이렇게 이제 성분 있게 구별하지 않고 아무나 능력만 있으면 출세할 수 있는 그런 사회에 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북한 체제가 앞으로 민주화될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기본에 싹이 트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뭐가 또 재미있냐면 문재인이 대통령이 됐다. 이 월남자 출신이 남한에서 대통령이 됐다 하니까 이 남한에 있는 그 월북자죠. 6.25 전쟁 때 의용군으로 갔고 그다음에 남로당 출신으로 북한으로 올라간 집자식들 자기네 부모들을 엄청 원망한다는 겁니다. 왜 왔냐고? 저 등신 같은 것들은 왜 하필이면 이렇게 살기 험한 땅에 이렇게 모진 땅에 와서 우리를 낳아가지고 이렇게 고생하게 만드냐. 그렇죠. 그냥 남한에서 그냥 살았으면 우리가 그새 다 부자가 되고 나도 대통령이 될 수 있지 않았냐.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월북한 그 사람들은 지금 엄청 자식들한테 천대받겠죠. 조상들 탓한다는 게 그겁니다. 이 지금 북한 사람들이 지금 그런데요. 그러니까 모여 앉으면 우리 집에는 왜 치안대 후손도 우리 집에는 왜 치안대 출신도 하나도 없냐? 왜? 옛날엔 치안대 출신이라고 해서 북한에서 엄청 이거 계급적으로 적대계급이라고 해서 낮은 계급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남한에 와서 또 이 캐나다, 미국으로 가서 아니면 일본으로 가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북한에 돈을 지원하면 가족 친척들을 만난다는 거죠. 맞아요. 그럼 가족 친척들을 도와주면 그런 케이스가 이해란 원장님도 그랬군요. 우리 그렇지. 네. 우리 출신 전부 나빠가지고 쫓아다니다가 여기 이제 우리 할머니가 비행기 갖고 와서 실어 갔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그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앉아서 한다는 얘기가 저렇게 남한은 이렇게 월남한 사람도 대통령이 되는데 우리 집은 왜 6.25 때 그렇게 남한으로 가기 쉬웠는데 치안대에 가다면서 남한으로 간 사람이 하나도 없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알 수 있는 거다. 첫 번째, 북한 체제에 대한 비판입니다. 북한 체제는 희망도 없고 독재를 하고 성분 위주 사회고 무슨 뭐 사회주의 평등 사회라든 전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 그 북한 체제 비판 하나고 하나 또 대한민국에 대한 동경심입니다. 대한민국 잘 사는 대한민국 가서 살고 싶다. 어떻게 해서 가서 살고 싶다. 이런 욕망이 펼친다는 얘기들 좀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그 김정은이 지금 미북 정상회담을 이제 베트남에 하러 가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비핵화가 할 거다 안 할 거다 이렇게 말이 많은데 북한에서는 최근에 지금 간부들을 대상으로 위대한 유산이라고 하는 영화문헌 학습을 시킨다고 해요. 위대한 유산. 그거 우리 그건 전 시간에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안 했어요. 지난번에 얘기를 조금 했어요. 과거에 김일성, 김정일이가 북한을 어떻게 하면 핵으로 무장시킬까 하는 얘기들을 쭉 하면서 간부들한테 쭉 얘기를 했고 그 또 교육 대상 자체가 이번에 그 기록 영화의 교육 대상 자체가 지방당에서는 그 지방당 위원회 비준 대상 서기철 비상 대상인데 요즘 비준 대상이고
군에서는 대장급 이상이라고 우리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그 유산을 김정은이 과연 포기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어디까지 기대를 해야 되느냐. 저 교수님 전문가로서 네, 이것 좀 꼭 네네.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자, 절대로, 자, 기본적으로, 북한은, 핵을 포기하게 되면, 김정은 체제가 무너질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바로 미국의, D&I 국장, 댄 코츠 D&I 국장이, 북한은 어떤 경우를 하더라도 완전한 폐건을 하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것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좀 화가 났죠. 자기 부하가 자기하고 다른 얘기를 하는 바람에 굉장히 지금 화가 난 상태인데, 요번에 그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에서는 현재 뭐 많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자, 동창리 풍계리 그 시설 폐기와 그 사찰 문제, 참관 문제죠. 그 다음에 영변 핵시설, 영변에 370개 핵시설이 있습니다. 이 핵시설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신고 폐기 검증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자, 여기까지는 상수입니다. 요거는 분명히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미국이 해줄 수 있는 거는 연락사무소 개설, 평양과 워싱턴에 연락사무소 개설을 해주는 것, 그 다음에 종전선언을 해줄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것. 인도적 지원은 아마 대규모로 할 겁니다. 우리나라가 인도적 지원하면은 무슨 쌀 많아요 5만 톤, 그 다음에 의약품 조금 주는 거 이렇게 하지만 미국은 인도적 지원이 손이 좀 큽니다. 막 50만 톤 이래 주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쏠쏠하죠. 그런데 자, 그러면 영변 핵시설 폐기까지 해서 미국이 세 가지 줄 거냐, 아니면 미국이 북한에 뭐 다른 걸 요구할 거나 하는 부분인데, 아마도 ICBM 를 설계하지도 제작하지도 실험하지도 않고 그걸 다 폐기하거나 해외로 반출한다, 이것만 약속해 주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도 잘하면 금강산 관광 정도는 추가로 해줄 수도 있다라는 게 현재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 과정에서 북한이 원래 만들어냈던 핵을 폐기한다는 약속을 한다든가, 아니면 북한 내부에 있는 핵시설, 미사일 시설, 그 다음에 먼저 만들어놓은 핵탄두, 핵물질, 이런 것을 신고하고, 전적으로 신고하고, 이거를 어떤 스케줄에 의해서 폐기할 것인가 하는 로드맵을 제시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기했던 전체적인 신고를 하고 폐기할 로드맵을 내면 이건 비익들이고 스몰 딜에 끝날 거다. 스몰 딜은 아까 얘기했듯이 동창리 풍계리에다가 영변 핵시설 폐기가 여기에 스몰 딜인데, 잘하면 ICBM까지도 갈 수 있다. 근데 만약에 미국에서 북한은 ICBM 폐기까지 끌고 가려고 그러면 금강산 관광 정도 내놔야 되지 않겠나, 이런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근데 그게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약속했던 CVID는 완전히 물 건너가는 겁니까? 자, CVID는 현재 트럼프 대통령한테서는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을 것 같고, 이 양반은 수시로 얘기하는 것이 북한이 핵 실험을 안 하고 미사일만 안 쏘면 된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고 있고, 바로 이제 어저께죠. 우리 시간은 미국 시간은 어저께고 우리 시간은 오늘 아침 새벽입니다. 오늘 새벽에 절대로 서두르지 않겠다는 소리를 5번 했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미국이 하는 것은 스몰들에 불과할 것이고, CVID는 장기적인 목표로 내비두고 아마 그 공동선언문에 들어갈 겁니다. 장기적으로 이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해 나간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 정도로 합의를 한다라고 해서 종전선언, 그다음에 이제 연락사무소 개설, 그다음에 인도적 지원을 주고 잘 주면은 막 금강산 관광까지 주지 않겠나, 이런 생각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